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천만 불 수출의 탑을 탔다고 늘 잘난 척하는 티쿤의 흑역사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티쿤의 흑역사는 사실은 저의 흑역사죠. 작은 회사는 CEO가 차지하는 전력이 거의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도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티쿤의 흑역사는 저의 흑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다 뜨거워지는데 사실은 그게 작년까지도 했던 생각이거든요.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2, 3년 전 얘기고 또 작년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참 힘들죠. 생각하기도 싫은 거를 공개까지 하는 거는 괴롭기까지 합니다.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을 팔아서 천만 불 수출의 탑을 탔지만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회사가 안 망한 게 기적입니다. 2019년에 직영하던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을 매각했습니다. 150억 원짜리 사업이었거든요.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2020년에 총 10개국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있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미국, 브라질, 멕시코에 법인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0개국 체제를 연결하고 또 티코는 카페를 홈페이지로 쓰기 때문에 전 세계에 쓸 네이버 카페 같은 카페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2021년에 서초동에 4억을 샀습니다. 10개국의 주문 생산 초콜릿을 파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의 종합물을 만들었습니다. 굴삭기 집게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음각 한글 쓰기 학습판을 팔았습니다. 국내향 돈가스 파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모두 새로운 시도였고 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지금 곰곰이 돌아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티쿤 사업이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티쿤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확실한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고 저 난리를 친 겁니다. 저러고도 저 난리를 치고도 지금 티쿤이 별 문제 없이 운영되는 걸 보면 그 당시 불안이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경영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마케팅을 하고 사업을 펼치는 데는 잘했지만 재무를 판단하는 능력이 너무 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했어요. 재무를 잘 몰랐기 때문이고요. 그럼 불안하면 조심해야 한다는 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론이고 그냥 마음은 새일을 벌리더라고요. 뭔가 수익원을 만들고 싶었죠. 왜 그런 생각했냐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했어요. 챗GPT한테 이 심리가 뭔지 최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창업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창업자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새 사업을 벌리는 거죠. 뭐 건물도 사고. 그게
확대했다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듯해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핑계입니다. 아마 말려도 안 들었을 거예요. 또 이미 창업자는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독단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겪지 않고 성장한 창업자는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 극소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뭐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니까 불안했고, 불안하다가 엉뚱한 일을 했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사업 전체를 말아먹을 수 있는 상황에 빠졌던 겁니다.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10개국 체제 이때 한 경험이 지금도 뭐 좋게 얘기하면은 엄청난 영양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겪어봤기 때문에 아니에요. 또 겪을 거예요. 또 그게 정직한 얘기겠죠. 어떻게 지금이라고 제가 완성이 됐겠어요. 그나마 경험한 거 정도는 피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10개국 체제 만들어 본 소상공인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 해봤단 말이죠. 그리고 새 사업 엄청나게 해서 엄청나게 실패해 보니까 이제 좀 그 분야에서만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티쿤 구성원들이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제가 거의 뭐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할 때 제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다 추스려 줬어요. 근데 추스릴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기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만 저에게 허약해 보였던 겁니다. 안정을 이제 찾게 되면서 그게 2, 3년이 안 돼요. 제가 다시 티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3년이 안 되거든요. 안정을 찾으면서 천천히 그 3년 동안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너무 잘해줬어요. 이제 그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천천히 티콘 사업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티쿤이 직영하는 일본 용기점 상황을 살펴봤어요. 뭐 한두 번 살펴본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계속 체크한 거죠. 뭐 다른 사업도 체크했지만요. 예를 드는 거예요. 티코는 작년에 일본의 용기를 1억 2,300만에 넣지 팔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또 성장률도 24%였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용기를 공급해주는 한국 두 회사 한국 내 매출이 64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제가 생각한 것의 몇백 배였습니다. 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용기만도 일본에 1,000억 원어치는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억, 13억 팔아놓고는 잘 팔았다고 또 딴 생각했었던 거죠. 이게 제가 빠졌던 함정이었어요. 명함 스티커 역시 몇천억 팔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감당을 못했던 거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용기를 1,000억 원어치 팔 궁리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티쿤 직영 용기점은 지금도 일본에서 가성비 탑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용기점 궁금한 분들은 여기 눌러보세요. 밑에 이 글 링크 걸어뒀으니까 이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여기 눌러보세요. 이게 뭐 용기점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용기점이에요. 용기점. 이거를 진짜 몇천억 팔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게 매출이 이때는 이제 코로나 직후예요.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만 집어넣으면 매출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위치 광고비거든요. 광고비만 집어넣으면은 매출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더하고 또 상품을 늘리면 매출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올라가는 한계가 몇십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몇천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한국 공급사 한국 내 매출만 두 개 회사만 640억 원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두 개 회사가 한국 내 시장 점유율 50%못 가져갑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한국 내 용기점만 거의 1,000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플라스틱 용기만. 저기다가 일본 용기점에다가 중국 용기를 갖다 팔고 일본 용기도 갖다 팔고 세계 각국 용기를 갖다 팔면 됩니다. 10개국 체제를 만들면서 그거는 제가 다 연습한 거예요. 티쿤이 매우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용기만 다 갖다 파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 법인이 있잖아요. 중국 법인에서 이미 팔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만 팔 게 아니라 주방 용기, 일회 용기로 확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천억은 절대 과장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팔리고 있는 걸 광고 더하는 거나 다른 나라 용기, 관련 용기를 더 파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일이 아니고 잘하던 일을 더 잘하는 것 뿐이니까 아주 쉽단 말이죠. 공기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기간판점인데요. 이거 일본에서 이거 파는, 우리가 일본에 공기간판이 없을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LED 간판, 네온 간판, 옥외 간판, 실사출력물 등으로 쭉쭉쭉쭉 늘리면은 무조건 이것도 몇천억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판촉물까지 넘어가면 몇천억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되면은 미국으로 진출시키면 되잖아요.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시장이 그만큼 큰 걸 몰랐습니다. 야,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 네, 하여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깨달은 게 작년이에요, 작년.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은가요? 근데 어처구니 없이 하는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 사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못하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티콘을 이만큼 키웠고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수천만 불 수출의 탑을 탔고 많은 회사들이 일본에 진출하는 거를 도왔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티쿤은 새 아이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티쿤더러 그래요. 너 그렇게 잘하면 너나 잘하지 왜 아이템을 나눠주는 거야. 티쿤은 새 아이템을 할 이유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돼요. 용기하고 공기 간판만 가지고 몇 천억 만들기도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어 티쿤은 용기하고 공기 간판하고 저기 포장용 리본 3개만 잘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가져가서 빨리 부자나 되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해외 직판은 정말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확장하기도 쉽습니다. 자, 일본 우리 땅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 가자고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다 한국보다 인구 많은 나라예요. 그 나라로 지금 쭉쭉쭉쭉 같이 진출하자는 거죠. 설명해 오세요. 정말 들으시기를 강권합니다. 자, 이거 이미 뭐 티쿤 홈페이지 들어가면 www.tikkun.com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와서 들으면 또 새롭잖아요. 그리고 또 저하고 만나면 되고요.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이라도 되는 거면 그걸 더 잘하게 만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쉽고 돈도 덜 든단 말이죠. 돈을 덜 드는 게 아니라 돈을 마구잡이로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티쿤이 흑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저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저는 티쿤 경험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눠드림으로써 여러분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게 나라를 돕는 일입니다.